이번 특집 처음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애견남, 테토녀, 이거 그냥 방송용 단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이 단어에 왜 이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이냐는 겁니다. 즉, 이 단어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도록 길들여진 걸까요? 오늘 영상은 애견남이 맞다, 아니다, 테토녀는 과하다 같은 평가를 하려는 영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제작진은 이런 단어를 꺼냈고 왜 우리는 이 단어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나는 솔로 한 시즌 이야기를 빌려서 지금 우리가 연애를 보고 사람을 보고 청춘이 서로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애견남과 테토녀라는 말은 사람의 성격을 딱 잘라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 설명하려는 경향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애견남, 테토녀 이 단어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보다 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왜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나는 솔로 30기 테토녀 애견남 특집 잘 보고 계신가요? 이라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번 주는 조금 속도를 내기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영자편을 올려드리면서 이번 테토녀 애견남 특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들이 유행을 타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이제 스테레오 타입을 규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이제 좋은 의견을 또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질하라고 만든 용어다, 어느 정도 좀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고 정말 이 단어가 진지하게 쓰인다기보다는 경향성을 일반화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는 용어 아닙니까? 라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제작진 측에서 특집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로 제작진들의 어떤 먼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제작진들이 이 특집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작진들이 애견남 테토녀라고 세팅을 먼저 해놓은 이상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출연진들은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에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솔로 29기도 다 연하남이지 않았습니까? 그 용어를 쓴 것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제작진 측에서는 출연진들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수님을 비롯해서 뭐 광수님이라든가 영호님이라든가 영철님 등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섭외한 기준에 대해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남자 출연자들과 여자 출연자들을 섭외했고 일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세팅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앞서서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제가 조급했던 거죠. 먼저 왜 애기남과 테토녀라는 말을 제작진 측에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성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조금 의아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제작진에서 이렇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밝히는 게 또 저의 콘텐츠의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영자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왜 애기남이라는 단어가 테토녀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가.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을 섭외할 때 정렬한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남자 출연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2020년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애견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표본에 적합한 사람들을 6명을 뽑아봤다. 테토녀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6명을 뽑아봤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단어가 유행을 할 만큼 이러한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수많은 유행어들 중에서 이것들을 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작진이 정렬을 한 것처럼 사회도 정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 일반화 속에서 그 틀에 맞춰지지 않은 개인의 부분들은 탈락이 되어버리고 예외적인 부분, 각 개인의 고유성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영자편에서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에 의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을 했고 수많은 유행어들 중에서 이 단어가 생존을 하고 대세가 되었으며 주류적인 2020년대 청춘을 대표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애견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전에 소황제를 비롯해서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부모의 자원이 한정된 자녀들에게 편중이 되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경향의 아이들이 현재 지금의 청춘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점점 소극적이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이제는 참아야 될 시대가 아니야. 너도 적극적으로 너의 의견을 표명해 라고 하는 이런 양성평등의 그런 문화가 결부가 되면서 왜 굳이 여자가 기다려야 돼? 옛날에는 상남자가 자기에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여성들도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즉 테토녀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환경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단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연애사, 풍속사, 사회사 이 단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뽑힌 게 저는 애견남과 테토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단어지 이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거꾸로 난 애견남인가? 나는 테토남인가? 라고 하면 결과를 원인에 끼워 맞추는 무리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진짜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극도로 개방적인 사람도 있어요. 즉 개인의 합이 저는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개인의 합보다 더 큰 거시적인 흐름이 저는 전체라고 봐요. 각 개인들의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들이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복잡적인 세계를 갖추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통일성적인 이제 흐름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못 보잖아요. 개인이니까. 근데 거시적인 시각, 기사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이 개인들의 움직임을 총괄해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남자들의 경향성이 이렇다. 여자들의 경향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경향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모든 개인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MBTI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적인 자료에 불과하지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의 법칙처럼 오해가 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시청자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견남이라고 하지만 꼭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우리 상철님 혹은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영호님 등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다시 그 용어로 사회 현상을 정의하게 된 순간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정의가 되면 안 된다고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왜 제작진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나? 그럼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마케팅인가? 시청자분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의 주류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통용이 되기 때문에 쓰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마케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견남과 테토녀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이겠어요?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호르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체적인 시계가 작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애견남과 테토녀라는 말에는요 사실은 현재 청춘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것들이 주체적으로 보이지만 주체적이지 않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느끼고 있는 그 기반 자체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 구조가 우리와 무관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조적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조의 노예가 아닌가? 이 시대에 이 사회 인공지능이라든가 거대화된 언론 아무리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직업 계층의 분화 현상 등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대한 구조 속에 매몰되어 버린 개인들의 연애의 풍속이나 사회 현상을 묘사하는 좋은 단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를 비롯해서 테토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여성 청춘들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테토녀가 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떠맡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애견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수동적인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안정지향적이고 어떤 소수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자원이 집중이 되면서 자녀들은 점점 모험을 지향하게 되고 확실한 길만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씩 대세가 되면서 연애라든가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연상녀라든가 테토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하남들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연애가 성립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큰 경향성에 봤을 때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류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출연진들을 다 모아보고 더 나아가서 그 출연진들이 이 표본의 대상인
청춘들을 딱 모아봤을 때 이런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단어가 잘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도 이 단어들을 세팅을 하고 맞는 사람들을 섭외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한번 표본으로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플러스 이 사람들이 연애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단어가 성립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제작진이 자기 자신의 특집을 배반하는 것처럼 애기남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시국이 영철 아저씨처럼 아니네, 상남자 시대가 우리도 모르게 오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 단어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제작진은 이 단어들을 던져보고 어떻게 시청자들이 반응하는지, 정말로 이 단어가 현재 청춘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번 특집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애견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사람을 빠르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MBTI 세대론처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그걸 가장 빨리 보여주는 실험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연자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선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을 덜 이해하고 대신 더 빨리 규정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바가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